네.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뭐 아까 가전제품이랑 그 상황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클에 대한 디자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EM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M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라서 EMC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첨가제라든지 부착물들을 통해서 완화를 이제 계획하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비커를 생산하고 다시 한번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장에서 서티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전달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자동차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의 그 자동차는 큰 디바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몰 디바이스들, 뭐 자율주행에 필요한 뭐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센서라든지 이런 작은 디바이스들 하나하나는 가전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프로세스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이제 설계, 시뮬레이션, 저감, 그 다음에 제작, 그 다음에 EMC 유효성에 대한 테스트, 그 다음에 생산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결론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 비해서 만들어진 후에 다시 리스핀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예, 왼쪽에 보이시는 그 디바이스 CAD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이제 가져와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외부에서 전자파가 입사됐을 때 그 영향성을 보는 시뮬레이션 모델입니다. 우선 그 EMA3D를 잘 모르시는 이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보시는 이제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에 각각의 포트를 직접 달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트에다가 여기 이제 가운데 보이시는 노란색의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입력된 정보가 케이블을 타고 가면서 어떤 식으로 트랜전트한 특성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작업을 하기가 쉽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역시 뭐 SI, PI, 트랜스퍼 임피던스, RI, 또 뭐 C, RE 이런 종류의 어떤 EMC 테스트를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똑같이 진행할 수 있음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뭐 전자장비가 좀 적었다면 지금은 전자장비가 워낙 많아서 대부분 이제 반도체 때문에 딜리버리가 문제가 생기는 정도의 수준이 도달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비컬에도 보시면 메뉴에 롱레인지 카메라, 메인 뭐 라이다라든지 CCD 카메라라든지 리어 센서, 프론트 센서, 센서 종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이 들어있는 자동차를 모델을 했지만 전기차인 경우에는 뭐 배터리, 그 다음에 BMS, 그 다음에 모터와 같은 이런 식으로 구동축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장 제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전자파에 대한 요소들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시스포라고 하는 규격이 약간씩 이제 전기차 위주로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포 10이나 시스포 25, 그 다음에 36에서는 이제 EV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EMA3D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에다가 어떤 익사이테이션 정보를 주는 건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쉴드를 할 거냐, 또 내가 방어를 해야 되는 이제 그 장치에 벤틸레이션 홀이 있거나, 또는 팬이 있거나, 또는 조립품에 어떤 심이 있거나 조인트를 해야 되는 관절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초크를 달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위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I 웨이브나 HFSS가 좀 더 정밀하게 PCB 위주로 또 안테나 위주로 설계를 하는 반면이라면 EMA3D 케이블은 크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인트 시켜야 되는 각각의 모듈들을 케이블로 연결함으로써 그들을 통합시키는 좋은 매개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특징들인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케이블을 가져올 때는 이제 CAD에서 그리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장표에서는 주캔이라고 하는 CAD 툴에서 하네스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요. .kbl이라는 케이블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하게 되면 네, EMA3D에서는 오른쪽처럼 이렇게 임포트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조선에 대한 이런 것들도 세부 조직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라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버터 시스템을 사용한 이제 컨트롤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익사이테이션 정보를 주게 되면 어떻게 이제 방출 에너지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EMA3D 케이블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제 내가 시스포 25뿐만 아니라 시스포 12에서 오프보드 라디에이티드 에미션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재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환성 관계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이제 OEM에 대한 그 중요한 모델링 기능을 제가 좀 마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그 작은 씬 필름, 아주 얇은 방막 필름을 붙이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얇은 자성 소재에 대한 알고리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성 소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에 적용시켜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크해 놓은 전자파 흡수 필름이라든지 그 차량의 그 강철 차폐, 보통 이제 페러데이 케이지라고 하지만 또 이제 홀 같은 구멍이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람다를 이제 초과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뭐 새어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미세한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측정 대신에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듀스드 된 매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커플링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cat8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모델을 HFSS에서 해보면 이제 약간 이제 그림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는 부분이 좀 더 좋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산업군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무인차에 대한 그 샘플인데요. 이 내부에다가 인클로즈를 넣고 그 다음에 익사이테이션을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다가 그 차량 내부에다가 익사이테이션 정보를 준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가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전 쪽에서도 이제 그 SI 웨이브에서 가져온 니어필드 소스를 그대로 활용한 것처럼 어차피 익사이테이션 해주는 그 정보 자체가 PCB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PCB 정보를 거기다 집어넣어주고 외부에 뭐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두께라든지 아까처럼 얇은 뭐 메탈 쉴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얇은 방막 자성 소재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바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방사된 그 에미션의 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2D 플러스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네. 외부에서 방사시킨다든지 또 내부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동시에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EMA3D는 아이소트로픽하고 애니소트로픽하고 그 다음에 PC, PMC 와 같은 이런 이제 그 재료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재료들도 유저 디파인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앞서 소개됐던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HFSS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HFSS는 특정한 주파수에서 페이즈 위주의 그런 시뮬레이션이라 그런다면 이제 FDTD 도구는 시간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 같은 이제 길이가 길어지는 이런 영역에서 조금 더 효율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면 그 CAD 디자인된 그 결과를 그대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오토모티브 관련된 이런 장치에 그대로 설계되어 있는 그대로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티그레이션 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이 됨으로써 따로 뭐 준비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케이블 인티그레이션 한 정보 중에서 어떻게 이제 그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FFT로 이렇게 프로브를 본 상태입니다. 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를 사용하고 배터리를 사용하고 하는 이런 이제 복합적인 이제 구조를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필드 에미션을 발생시킨 리절트를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그 모듈의 형식을 그대로 도입된 상태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커런트 덴시티 부분이고요. 이제 차량 쪽에서 생기는 이제 저주파 영역의 뭐 정제파 영역이라든지 커플링이 되는 이제 필드 소스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이제 커런트 덴시티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나오는 맥시멈이라든지 필드가 보이는 그 언저리 부분들을 커플링 소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뮤니티 부분인데요. 외부에서 이제 소스가 날라 들어왔을 때 어떻게 차량에 영향을 끼치는지, 또 케이블에 어떻게 커플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내장되어 있고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디바이스에서 프로브를 달아줘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전자파가 나오는 거 보인다, 와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차량에 있는 디바이스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시덴스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이뮤니티 정보를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뮤니티를 내성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험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트랙터와 같은 이런 이제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고 유사하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삼성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이제 케이스의 예이고요. 네, SI 웨이브하고 FDTD가 서로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이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SI 웨이브에서 되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트윈빌드에다가 그 모듈 타입으로 링크를 시킨 다음에 가져와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 소스 그 자체를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 워크플로우를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 차량 바디가 있다면 차량 바디에다가 그 스페이스 크레임이 가지고 있는 그 쉬운 이제 이동, 그 다음에 그 조작법을 이용해서 위치를 잡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볼테지 프로브를 이제 연결하는데, 볼테지 프로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에 볼테지만 선택을 해주고 이제 프로브를 선택해주게 되면 예, 바로 즉시 이제 프로브로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제 PCB에서 후크 프로브를 달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차적인 그 장치도 필요 없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매저먼트에서 생기는 그런 기생 성분이 측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SI 웨이브에서 이제 라디에이트 에미션, 즉 니어필드 소스를 가지고 이제 방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사된 결과가 차량 전체 바디를 타고 흘러가면서 어떻게 이 사이트에 흘러가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차량이든 가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등이 전부 다 기구 형태로 데이터로 미리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I 웨이브나 HFS에 있는 이런 니어필드 소스가 이제 금방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인더스트리얼과 관련된 세션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